네, 안녕하세요.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고1 담당하고 있는 꼼꼼 수학 이예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먼 길 와주셨는데 다들 지금 대학교 입시, 대입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힘들게 와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분당 청술학원에서 2021년 서머스쿨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요. 또 서머스쿨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입시의 흐름이라던가 그리고 시험 출제 경향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일단 전체적으로 가장 먼저 대입을 위해서 고1과 고2 크게 두 부류로 나눠봤는데요. 고1, 지금 여름방학 동안 정말 필수적인 게 고1 같은 경우는 사실 고1 같은 경우는 지금 1학기까지는 아직 예비 고1이라는 좀 딱지가 붙어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진짜 끝났어요. 기말이 다음 주 아니면 조금 늦은 학교는 다다음 주 정도에 보잖아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요. 고1 1학기 수학은 사실 중학교 내용에 연계되는 개념입니다. 중학교랑 똑같은 내용에서 약간만 심화로 얹혀진 중학교 3학년에 2차 함수 그대로 있는 거 2차 함수, 방정식 그대로 있는 거 방정식을 가지고 오는데요. 2학기부터는 진짜 수능 수학이랑 연계가 있어요. 고1 2학기 처음 시작 단원이 집합 명제. 이제 우리 어머님들 수업 이제 예전에 수학 배우실 때는 고등학교 시작할 때 단원이 집합 명제였었는데 요즘은 단원 순서가 좀 바뀌면서 이제 2학기부터가 본격적으로 수능에 연계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좀 중학교 티를 못 벗어내서 오래 앉아 있는 거 힘들어하고 공부하는 거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리고 특히 이럴 거예요. 이제 지금 기말 딱 일주일, 2주일 정도 남았는데 다들 그 전만 해도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나 이제 계획적으로 공부할 거야 했는데 지금 별반 다르지 않죠. 지금 집에서 하고 있는 꼴 보면 정말 우라통 터지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대로 여름방학이 된다. 나 알아서 할 거야. 우리 한두 번 속으신 거 아니잖아요. 알아서 한 오후 10시, 오전 10시, 11시쯤 니엇니엇 일어나서 밥 먹고 한 12시쯤에 책 피고 숙제 조금마다 학원 가는 거 진짜 거의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정말 장시간 동안 잡아놓을 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강제성이 없으면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번 썸머 프로그램 보시면요. 오전 아침 7시 반, 조회 7시 50분까지 오전부터 와서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일단 붙잡아 놓거든요. 그 시간 동안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앉아 있으니까 공부를 강제적으로 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 공부를 하려면요. 책상에 일단 앉아야 됩니다. 앉아 있으면 공부를 하기 싫든 안 하든 앉아 있으니까 그 다음 이제 뭘 할까가 되는데 집에서는 그게 안 돼요. 집에서는 앉아 볼까까지가 침대에서 계속 핸드폰 만지고 유튜브 보고 그냥 이렇게 반복되죠. 그래서 진짜 고1들 여름방학 공부 습관 잡는 게 필수적이고요. 고2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부터 여름방학은요. 고2는 더 이상 고2가 아니에요. 예비 고3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혹시 여기 지금 고2 어머님들 계신가요? 고2. 네, 나머지 어머님들 고1이신가요? 네. 지금 고2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 수시랑 정시랑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아, 나 정시 준비할래 하면서 하는데요.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주 앞둔 내신도 준비 안 하는데 1년 앞둔 정시 준비할까요? 그냥 말로만 지금 당장 회피하는 거예요. 뭔가 무서우니까 내신 성적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나 정시 준비할래 라고 해놓고 잠시 뒷전으로 그냥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 정시 준비할래 라고 해놓고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고2 학생 없을 겁니다. 게다가요, 지금 수시랑 정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뒤에서 이제 수시, 정시, 뭐 비중이나 그런 것들 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학 같은 경우는 내신, 수시랑 그 정시, 수능이랑 내용이 똑같아요. 그냥 그 내용을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 복습을 계속 철저하게 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방학 때 혼자 공부를 하면요 절대 안 돼요. 지금 당장 2학기 때 시험 볼 거 생각해서 수투만 준비를 하던가 아니면 그냥 겨우겨우 공부하고서는 이렇게 계획은 세워놓는데 수험 절대 진행을 안 할 거거든요. 저희는 지금 썸머에서는 수투 선행뿐만 아니라 수험까지 당연히 필수 복습적으로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혼자서는 잘 안 될 거라는 걸 일단 항상 간과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입 방식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시랑 정시 두 부류가 있죠. 물론 특별 전형이 있어요.
근데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뭐 예체능이라던가 다른 특기자 전형이라던가 예외적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일반적으로 대학을 가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수시 같은 경우는 학교의 내신 성적이라던가 전반적인 고등학교의 생활을 보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한 방으로 대학을 진학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시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서 현재 이제 70%에 육박하고 있고요. 정시는 3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수시에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죠. 뭐 내신 몰아주기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많이 이슈됐던 뭐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라던가 내신 조작이나 온갖 비리들이 일어나면서 수시에 대해서 좀 여론이 믿음직하지 못하다. 그냥 공평하게 전국 학생들 공정하게 경쟁하는 정시로 가자라고 이제 또 흐름이 다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 비중 축소하고 정시 비중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고1 2024 학년도 대입에서는요. 지금 정부에서 결정을 해줬습니다. 수시 비중 60%까지 줄이고 정시 비중 40%까지 늘려라 라고 법안으로 지금 결정이 돼놨어요. 이게 현재 고1에 해당되고요. 고2는 그래서 약간 좀 더 수시 비중이 좀 더 높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제 2024학년도 대입. 그럼 수시 60%, 정시 40%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수시가 먼저잖아요. 수시 원서 6개 쓰고 거기서 합격하냐, 불합격하냐. 그리고 6개 다 붙으면은 또 이제 미충원 인원들 또 추가 합격될 수도 있고 이렇죠. 근데 추가 합격이 되고 해도 이제 등록을 안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결원을 정시로 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랑 40%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수시에서 합격하고 등록 안 한 인원이 정시로 넘어오면 실제 퍼센트는 한 60% 조금 2, 3% 줄어서 57, 8%, 정시 42, 3%가 될 거거든요. 결국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우리 아이는 수시로 대학을 갈 거다, 정시로 대학을 갈 거다, 절대 이렇게 한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저는 수시로 갈 거니까 뭔 안 해도 돼요. 막 이렇게 해요. 지금 제가 작년에 이제 가르쳤던 친구가 있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하고 문과인데 이제 교대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작년에 서울 교대가 영어가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서울 교대를 목표로 하니까 영어 빼고 다른 거 다 맞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수능에서 이제 사탐을 말아먹었습니다. 평소에 항상 다 맞았는데 수능에서 당일날 사탐이 3등급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서울 교대는 당연히 안 되고, 만약에 그 친구가 영어만 그냥 꾸준히 한 2등급 정도만 나와줬더라면 한 경인교대 정도는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예 영어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재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엔 올해 서울교대가 입시가 바뀌어서 영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1년 내내 지금 열심히 6개월째 영어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절대로 나는 이렇게 할 거니까 이럴 것이다. 절대 안 돼요. 여러 가지 보험을 두고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수학은요, 내용이 똑같아요. 수시가 내신이 단원별로 쪼개서 본다면 정시는 한 단원을 한꺼번에 보는 정도예요. 그래서 아까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2의 경우는 1학기 때 수원, 2학기 때 수투를 하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그냥 혼자 공부를 한다면, 일반 이렇게 학원 시간이 긴 학원이 아니라면 2학기 공부 준비에 바빠서 수원을 복습을 아예 안 해요. 그러면 고3 올라갈 때 공부를 또다시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이렇게 어머님들이 학원비 내주시고 애들 열심히 가서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다 까먹어서 또다시 했던 걸 또 해야 된대. 우리 애는 분명 배웠는데 했던 걸 또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까먹기 전에 이번 기말 수원 끝나자마자 까먹지 않게 복습을 하는 시간 갖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시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학생부 전형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 일명 줄여서 학종이라고 하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라고 하고요. 나머지 논술고사. 원래 적성고사가 있었는데 올해부로 전면 폐지가 됐죠. 그래서 뭐 가천대라던가 강남대라던가 여러 학교들, 경기대 다 적성고사가 있었는데 이 적성고사 비중이 다 논술고사로 흡입되면서 이 논술의 비중도 원래 낮아지는 추세였다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논술고사는요, 이제 또 뭐가 문제냐? 우리 아이가 이과 계열이다. 이과 계열의 경우는요, 같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과 계열은 이제 수학에서 지금 현재 올해부터 문이가 통합됐잖아요. 이게 문이만 통합이다 어쩌다라고 말은 많은데요. 문이만 통합인 건 맞지만 그래도 통합은 통합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과는 수리 가형, 수학 가형, 문과는 수학 나형을 봤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과 문과가 가나가 따로 보지 않고 일단 앞쪽 교과는 합쳐서 같이 보고 뒤에 선택 과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논술고사 이런 걸 준비 중이다. 선택 과목이라고 하나만 선택하면 안 되고 또 공부를 다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의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뒤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수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합전형, 교과전형, 논술고사 세 가지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이 한 60% 정도, 그리고 여기서 결혼 생기는 거 넘어온 걸로 정시, 수능으로 대체가 된다라고 일단 흐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앞서 입시 설명에서는 막 이거 되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다들 설명을 많이 다니셨을 것 같아서 지겨우실까 봐 조금 여기를 축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그 전체 문제집이랑 뭐 이런 거 좀 분류해 놓은 거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마다 교과서가 과목별로 좀 주력인 교과서가 있죠. 사실 수학 같은 경우는 학년별 상관없이 미래엔이랑 신사고,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미래엔이랑 신사고 교과서 안 쓰던데 그러면 이 둘 중 하나예요. 교과서로 수업을 안 하고 부교재로 주력을 하던가, 아니면 교과서 그냥 진짜 쉽게 내용을 보겠다. 여기 지금 분당 지역, 분당 용인 지역에 있는 웬만한 학교들은 지금 비중이 미래엔 신사고 엄청 높고요. 공부 잘하는 낙생고, 뭐 중앙고, 대진고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 중에서 미래엔 신사고 안 쓰는 학교, 예를 들면 낙생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 완전 쉬운 거 금성 냅두고 부교재로만 수업합니다. 교과서 니들이 알아서 풀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교과서가 쉽지 않아요. 미래엔 신사고 교과서가 쉽지 않은데 가끔 어머님들이 저한테 이런 상담을 많이 하세요. 아니 시험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교과서 도우 못 풀어요. 아니에요. 이 교과서 시중 문제집에서 어머님들 잘 아시는 센이랑 난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단순하게 교과서 도우 못 풀어요가 아니라는 거 좀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또 시중 문제집도 한번 유형별로 갈라봤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이번에 썸머에서 어떻게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분류를 했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가끔 이제 문제집 새로 나온 거 뭐 있나 이렇게 좀 전체 시찰하러 서점을 한 번씩 갑니다. 근데 그렇게 갈 때마다 항상 제일 많이 보는 게 어머님들이랑 자녀랑 같이, 보통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말없이 와서 그냥 혼자 쓱 사갈 때가 많은데 여학생들은 이제 엄마랑 막 뭐가 좋아 어째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집을 살 때 알아서 잘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옆에서 진짜 제가 참견하고 싶은 욕구가 막 여기까지 올라올 만큼 왜 이 문제집은 이렇게 문제가 적어? 이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하면서 요거를 잘 구별을 못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요. 그 중학교 문제집은 이게 별로 차이가 없는데 고등학교는 진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혼자서 독학,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개념서로 된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저작권 때문에 글씨를 좀 이렇게 흐리게 해놨는데 보면은 한쪽에 문제 한 두세 개밖에 없고요. 유형서, 문제를 이제 복습하고 풀어보는 건 개념 설명이 없이 문제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양쪽이 되게 잘 돼야 되거든요. 너무 개념에만 치중하면 실제로 적용이 안 되고요. 너무 유형서처럼 양치기처럼 너무 문제만 풀면 또 정작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기본 개념 옳은 거 틀린 거 고르시오 풀 때 또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분화해서 일단 수학 문제집은 크게 개념서랑 유형서로 분류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다른 타학원 다니다가 이제 저랑 이렇게 수업하게 되면 그동안 뭘로 공부했니? 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유형서만 나열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아니 그거 말고 개념은 뭘로 했어? 하면 계속 유형서만. 아니 개념 뭘로 했냐고 하면서 이제 도돌이표만 이렇게 할 때가 진짜 많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서와 유형서의 양쪽에 대한 절충을 잘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개념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에서는 시중 개념서를 쓰는 게 좀 애매한 게요. 이게 자기주도 학습용이어서 저렇게 해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수업하면 제가 열심히 수업을 해도 아이들이 다 멀뚱멀뚱 뭘 쓰질 않고 무리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자체교재로 편집해서 수업을 합니다. 자체교재라고 해도 시중 문제에서 이제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학교 교과서 그 온갖 문제들 섞어서 똑같이 개념서만큼 충실하게 당연히 만들 거고요. 특히 이제 유형서 같은 경우는 기준이 제가 일단 기준을 쉬운 내용부터 잠시만요. 쉬운 내용부터 난이도 하부터 하
그 다음에 중하, 중상, 상으로 갈라놨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교과서가 한 이 정도 중간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딱 응용 정도에 해당되는 어머니들 잘 아시는 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말고도 뭐 RPM 아니면 마플 시너지 이 정도. 지금 학교 시험이 특별히 어렵지 않은 학교라면 이 지금 여기 지역에서 뭐 예를 들면 야탑고라던가 송림고라던가 하는 딱 중간 정도의 난이도의 학교라면요. 솔직한 얘기로 이 응용 문제, 센, 마플 시너지, RPM 중에 풀 줄 모르는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으면 그냥 1등급이 아니라 무조건 솔직히 100점이에요. 그냥 모든 문제를 다 매칭시킬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마저도 제대로 못 푸는데 자꾸 어려운 걸 건드린다는 거, 이게 커요. 하지만 또 거기보다 또 어려운 학교들, 예를 들면 뭐 낙생고, 중앙고, 대진고 딱 손꼽아지는 학교들 있죠. 그 학교는 영덕여고 그런 학교들은 이 정도 응용 문제만 풀었다가는 시험지 절반도 못 풉니다. 정말 같은 지역인데도 학교 수학 시험의 수준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올림포스 고난도 분당 지역의 대표 부교재고요. 분당 지역뿐만 아니라 뭐 지금 광주 지역, 경화여고나 이런 데서도 참고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는 특히 썸머 이번에 교재를 만들 때 기본 수업은요. 이제 그 좀 이따가 말씀드릴 기존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 커리큘럼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오전 수업은 한 중간 정도 난이도, 그리고 오후 수업은 심화로 나눠서 수업을 할 거라는 거 미리 예상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지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해봤는데요. 작년이랑 그렇게 판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당, 용인, 광주 지역 전부 다 부교재의 반영률이 꽤나 높은 편이에요. 아까 전에 이제 교과서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미래엔 신사고 교과서만 제대로 풀 줄 알아도, 아니면 학교마다 부교재가 있는 학교는 부교재만 풀 줄 알아도 최소한 절반 이상은 맞습니다. 시험이 어려운 학교랑 시험이 쉬운 학교랑 두드러지게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공립학교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쉬웠다고 앞으로 계속 쉽진 않아요. 어려운 학교는 쉬워지진 않는데 쉬운 학교가 꾸준히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태원고 같은 경우는 원래 태원고가 항상 조금 시험이 쉬운 추세였었는데 올해는 선생님이 바뀌지 않으셨는데도 또 어려웠던 추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면 여기가 강남 3구와 분당 지역의 딱 유일한 차이점이 하나예요. 강남 3구 지역에서는 선생님들이 진짜 문제 개발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늘 신유형 새로운 문제가 자꾸 나와요. 열심히 이번 시험만을 기다리신 건지. 근데 지금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신유형이 아니에요. 전부 다 교과서와 부교재에 없었다? 사실 다 EBS나 모의고사에서 데려온 문제로 똑같이 1대1 매칭시킬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시험 문제는 다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시험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태원고 문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똑같아요. 부교재가 아닌데 그냥 그대로 가져다 썼고 문제집에 있는 EBS 문제집에는 마지막에 다 숫자도 똑같은데 A 더하기 B 물었고 쟤는 A 빼기 3B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냥 많이 봤던 문제네.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태원고에서 킬러 문제로 낸 문제인데 모의고사 기출로 얘네들을 원래 숫자가 6, 8, 10이면 학교 시험은 3, 4, 5로 바꿔서 똑같은 문제 그림도 똑같이 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태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거를 편집 전 걸 갖고 왔군요. 다른 학교들도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유사된 상태로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 똑같이 고3 6월 평가원. 우리 지금 모의고사가 제가 여기 모의고사라고 썼는데 원래 평가원이라고 써야 맞죠. 우리 지금 고1, 고2 같은 경우는 그냥 보는 건 모의고사고요. 고3 6월 시험과 9월 시험을 평가원이라 불러요. 유일하게 수능 출제 기간에서 내는 시험이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교육청에서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월은 서울교육청에서 내고 6월은 경기교육청, 9월 부산교육청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고3의 6월과 9월만 수능 출제 기간인 평가원에서 냅니다. 그래서 일명 줄여서 6평이라고 부르죠. 지금 올해 처음으로 통합됐습니다. 원래는 이과는 수학 가형, 문과는 수학 나형이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과, 문과, 가형, 나형 나누지 않고요. 공통 문항으로 수원, 수투 같이 보고 선택 문항으로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수능까지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아까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가 수시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논술고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아마도 수시 준비하면 거의 논술로 가실 거예요. 제가 지금 앞에 그 이야기를 좀 생략을 많이 했는데 학생부 교과전형 쓸 수 있는 비중이 정말 적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모든 걸 두루두루 다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선택 하나가 논술고사가 조금 그래도 수시를 써볼만 하다라는 상태에서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과생이 수시를 쓴다? 세 가지 다 해야 됩니다. 논술고사에서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나는 수능에서 미적분 볼 건데 미적분만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는 과목을 심도 있게 공부하게 되는 건 맞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보셔야 되는데요. 근데 아까 고2의 여름방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고등학교 2학년에 1학기가 바로 수학 1, 2학기가 수학 2예요. 그리고 고3 올라가면 나머지 선택 과목 배우겠죠. 그럼 학교 내신 생각하는 동안 저거 다 까먹을 텐데 복습도 언제 하겠어요? 지금 해야죠. 지금 수2 선행하면서 수원 당연히 복습해야 내용을 안 까먹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공통문항이 된 만큼 문과에 지금은 문과란 표현을 쓰지 않고 물론 문과 계열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략하게 압축해서 문과란 말씀드리면 문과의 수학 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요. 가형에서 3점짜리 문제가 나형 넘어오면 4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나를 공통으로 합치다 보니까 확실히 수원수2가 어려워졌어요. 수원수2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걸 지금 고2 여름방학 때 하지 않으면 고3 때 나머지 선택 과목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이제 고3 때 수학 선택 과목 말고 다른 거 해야 되잖아요. 이제서야 탐구 고를 텐데 지금 고2 자녀들이 탐구를 아직 뭐 할지도 고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고3 올라가는 겨울 때 고릅니다. 그럼 그때 가서 탐구해야 되는데 수학을 그때 가서 수원수2 개념을 정리한다?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윈터 같은 경우는 수학 집중반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썸머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짧기도 하고 짧은 단기간 동안 극대화된 효율을 뭘 낼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에 수학 집중반으로 꾸려서 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킬러 문항이 많이 줄어들고 조금 덜 어려운 준 킬러 문항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준 킬러 문항이 늘어난 이유 자체가 선택 과목에서의 미적분의 개념을 조금 쉽게 가느라 수원수2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것도 한몫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내신이랑 6월 모평이랑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수학 공부법, 사실은 진짜 이게 끝이에요. 일단 내신의 공부법 같은 경우는 교과서, 아까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미래엔 신사고, 그리고 부교재, 올림포스 고난도, 그것과 비슷한 레벨, 그리고 나머지 학교에서 킬러로 100점 방지를 하는 모의고사, 얘네들만 꾸준한 학습만 한다면 솔직히 정말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방법은 아는데 잘 안 되죠. 항상 제가 입시 설명회 할 때마다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게 딱 하나, 늘 다이어트예요. 우리 다이어트 하려면 덜 먹고 운동하면 돼요. 방법 다 하는데 쉽지가 않죠. 진짜 그거랑 똑같습니다.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 일어나서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면 되는데 스스로 안 되잖아요. 여태까지 속으셨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잡아줄 게 필요한데 학원에서는 그래서 특히 관리에 집중, 당연히 수업의 양과 질 좋은 건 당연하거니와 관리하는 거를 엄청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의 수업 스타일은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도 당연히 다 마찬가지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과제 한번 내주면 이렇게 좀 대형 학원, 저희 분당 청솔뿐만 아니라 다들 지금 이렇게 썸머스쿨로 다른 학원도 많이 지금 알아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단체 수업의 취약점은 사실 과제 검사죠. 진도는 계속 나가는데 관리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절대 눈 뜨고 못 봅니다. 어떻게든 쫓아가서 카톡으로 정말 계속 북촉하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클리닉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좀 1, 2 테스트 결과가 너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수업에 빠진 거를 3시간 빠진 걸 3시간 다 보강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못 쫓아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별 보강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지 1, 2 테스트 보고 나면 항상 당연히 어머님들한테 이제 상담 결과 알려드리고, 이제 시험 결과 알려드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랑 개별 상담 진행한 후에 어머님들이랑도 한 번씩 간단하게 통화하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우리 아이는 어떤 스타일의 공부가 맞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이 모르는 내용 있으면 정말 설명 처음에는 제가 뭐 카톡으로 하든 뭔가 하든 이렇게 하다가 그걸로 안 되면 정말 한 문제여도 이렇게 영상 다 찍어서 보내주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보면 질문을 요청하는 사람만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진짜 저가 최대한 끌어서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해야 되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데 그게 잘 맞으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는 의욕은 이만큼 앞섰는데 아니면은 좀 누가 끌어주기만 하면 잘할 텐데 라고 고민하고 계시면 정말 과감하게 학원에 지금 저희 썸머 등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단체로 나가는 프린트나 특히 학교에서 그냥 풀어봐 라고 나눠준 프린트에 가장 치명적인 수학의 문제가 해설이 없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학교에서 부교재나 그런 것들 갖고 오면 다 문제 풀어서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손풀이 제공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렇게 카톡으로 모르는 거 질문하면 또 그거에 대한 질문 답해주고 어머님들한테도 이제 이렇게 수업했습니다 하면서 절대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글씨가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숙제 제대로 안 했습니다.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절반은 졸고 어떻게 했습니다 하면서 되게 사실적으로 보내거든요. 좋은 말 예전에는 처음에는 최대한 좋은 말만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어차피 다 저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좀 보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썸머스쿨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전은 기본적인 아까 개념, 센, RPM, 마플 정도 수준 그리고 오후 수업은 EBS, 올림포스 고난도와 모의고사 킬러를 섞은 특히 올림포스 고난도가 부교재인 학교가 많아서 그거 숫자 변형한 변형 문제 위주로 이제 교재를 작업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전 같은 경우는요. 고1, 고2가 동일합니다. 고1은 수학 하 수업을, 고2는 수2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저는 오전에, 전 이제 고1 담당이에요. 월화수목금 전부 다 오전 수업 시간 내내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주 5회 수업이 아니라요. 심화 수업은 주 2회만, 수금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 월화 목 시간에는 1대1 개별 클리닉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1 하 말고 혹시나 수원 선행을 좀 욕심내서 듣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는요. 단과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금 낮 시간이랑 나머지가 자습 시간인데요. 이 자습 시간에는 타 학원 수강도 가능하고 아니면 당연히 저희 단과 있는 영어, 국어, 과학 같은 타 과목 수강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고1 하를 집중해서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1은 썸머스쿨과는 별개로 지금 단과로 따로 8회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목이고요. 그래서 고2 같은 경우도 거의 똑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 복습해야 돼서 오전 수업 중에 복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원 시간 복습 클리닉으로 따로 시간표 잡혀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기존과 동일하되 선택 과목의 종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미적분이 화요일, 토요일 그리고 확통과 기하가 화요일, 목요일에 각각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아이는 미적해야 될지 기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을 텐데요. 미적이 무조건 일단 우선입니다. 미적이 돼야 기하가 돼요. 그래서 기하를 하고 미적을 안 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미적을 기본으로 하되 기하를 추가한다? 좀 이런 식의 구성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표, 이거는 프린트로 지금 유인물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그 기본적인 고1 수학, 고2 수학에다가 나머지 다른 과목, 국어나 영어나 과학 같은 타 과목 섞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강 고민하고 계시면요. 우리 라이브러리에서 어차피 있으니까 또 타 학원 왔다 갔다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한 학원에서 이렇게 쭉 집중해서 듣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3주에서 4주 정도 개별 완성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이니까 이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학원에 뭐 문의하셔도 좋고요. 영어나 국어 같은 거 다 과목별로 세세하게 나눠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원은 설명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수원 단과, 지금 고1 대상 수원 단과는요. 정말 처음 듣거나 아니면은 정말 한번 기본적인 것만 들어본 친구들이 들을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 8회인가요? 네, 총 8회 진행을 네. 학교 웬만한 교과서 정도, 네, 그 정도. 풀 수 있는 딱 그 정도. 제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교재가 그 정도 난이도입니다. 아까 응용 수준. 네. 실제로 올림푸스 고난이도를 쓰는 학생들이 많은데
네네네. 올림푸스 권한도 심화 시간에 다 하를 다 해줄 수가 있는 건가? 지금 심화 수업 구성 자체가 올림포스 고난도랑 킬러랑 올림포스 변형이랑 그리고 학교 과거 기출 심화 문제요. 수업을 끝내고 올림푸스 권한도는 수업을 다 끝냈다라고 생각해주세요. 그쵸. 근데 이제 저는 끝냈는데 아이가 끝낼지. 이게 가장 항상 문제적인 겁니다. 항상 지금 3주기 때문에 수하가 총 3단원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희 커리큘럼은 1주, 2주, 3주. 그래서 수업은 다 진행할 거고 최대한 따라오게끔 할 거지만 근데 올림포스 고난도가 진짜 어려운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지금 저랑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도 들을 땐 진짜 끝장나게 잘해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다음 주에 오면 어떻게 무슨 일이야 얘들아 할 정도로 심각하게 리셋이 돼 있는데 이제 이걸 여름방학 끝나고서도 아이들이 꾸준히 복습을 하고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진도는 다 나가서 끝낸다라는 개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일주일 클리닉은 일주일에 하나에다 몇 번 정도? 일단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이제 시간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클리닉 정규 시간 이외에 나머지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그 사이사이에 개별 질문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선생님을 상정하시는 네. 또 다른 거 질문 있는 거 있으실까요? 네. 보통 학원을 보내다 보면 네. 선생님은 진도를 많이 나가고 아주 난이도 있게 나가는데 학생들은 그 테스트를 해보면 기본도 안 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쵸. 아이들은 그런 걸 어떻게 잡아주시고 아까 초반에 이제 아버님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썸머스쿨이 이제 반이 이제 하나로 구성되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편차가 있을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1대1 클리닉 시간에 최대한 보완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문제집 편집, 이제 문제 교재 편집하면서 기본 개념 교재와 숙제 교재로 편집을 하지만 아이들 개인별에 따라서 조금 많이 못 따라오는 친구들한테는 또 시중 문제집 중에 좀 쉬운 걸 선정하고 잘하는 여유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어려운 걸 선정해서 그걸 따로 봐주거든요. 뭐 따로 봐준다는 게 사실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결국엔 근데 아이가 해야 돼요. 아이가 해와서 저한테 질문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거를 개인 과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멱살 잡고 막 모든 거를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의지가 있고 따라만 온다면 충분히 허용 가능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1, 2테스트 결과가 너무 좋지 않으면 따로 그냥 보강을 진행하는 정도로 개념이 완성되는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상태별로 여기 교재가 다른다. 네, 숙제 교재는 다르게 따로 추가로 나가는 숙제 교재는 다르게 진행될 겁니다.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한 달에 지금 이제 저희 27, 8명 정도 등록했고요. 사실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가 딱 마감이고 나머지 다 예약 대기로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미리 등록했던 친구들 중에 따로 결혼이 생기면 차례대로 등록되는 걸로. 사실 고2도 다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녁 수업이 화수 금에 있으세요? 네, 저는 화수 금에 그러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아이들이 저녁에 자습할 때 네네네. 선생님께 질문 네네, 그렇죠. 네네. 저는 지금 이제 평일 저녁은 화수 금의 수업이 있고 그 이외의 시간은 거의 다 학원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질문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라이브러리에서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 같이 계신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제 그 시스템, 질의응답 시스템으로 따로 다 신청하게 해서 따로 이제 그 정한 시간에. 네. 그리고 이제 그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그래도 조금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는 또 자유롭게 와서 질문할 수 있고 저희가 점심 저녁 시간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활용해서 아이들이 지난번 윈터에도 본인이 욕심 있는 친구들은 진짜 잘 챙겨가요. 그래서 어떤 정도냐면 선생님 저 이 부분 단원 개념 모르겠어요 하면 저는 개인 프린트 자료 제작해 주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스스로 잘 챙겨가느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그저 끌려오는 아이들은 겨우겨우 검사 맡으라니까 겨우 검사 맡고 이렇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약간 이렇게 되는데 조금 아이들이 적극성을 보이는 만큼 보답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고난도 킬러 문제들이 심화 주 2회 한다고 해서 한주간 그게 심화 능력이 가장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심화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그 문제를 접근하게 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개념을 확장시키는 내용. 그래서 기본 응용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구나라는 걸 하는 거고, 또 시간도 일주일에 주 2회지만 어쨌든 4시간입니다. 순 시간으로만 보면 4시간씩 일주일에 2번, 총 3주. 그래서 24시간이기 때문에 결코 적지 않은 시간 아니라서. 그리고 특히 2학기 내용이 뭐 함수부터 다 연결되는 개념이니까 연결성인 거 생각하면 아예 뭐 꽝인 시간은 아닌. 근데 이제 아이가 조금 많이 부족한 경우는 사실 아버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제 이거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저도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요거와 과외도 여기서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학교 왔는데 회사 왔는데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 얘 능력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네네. 그랬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이제 그날 했던 거 중에 뭐 이제 사실 수학에서 제일 좋은 테스트 방법은요. 그날 이제 진도를 나갔으면 뭐 필기를 하고 했어도 아이들이 사실 잘 못 따라오는 경우는 똑같은 문제를 연속으로 2개 줘도 지금 자기가 똑같은 문제를 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이거 이제 풀어봐 라고 해서 정확하게 풀고 있는지 일단 개념 이해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단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봐 라고 하는 거. 아이들이 문제는 푸는데 또 의외로 개념 설명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 2가지가 병행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오답은 그러면 네. 애들마다 오답이 틀릴 텐데 네네네. 그 오답은 딸 애들마다 그쵸. 시험 다 1, 2테스트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건 다 다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오답 노트를 작성하게 시키는데 오답 노트는 이제 1, 2테스트에 대한 것만 노트를 작성하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문제집과 프린트에 고치는 게 기본적입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나요? 오답 노트 같은 경우는 아이들마다 1, 2테스트 결과가 있을 거니까 그 틀린 번호에 대해서 오답하고 나서 다 걷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부족한 풀이나 이런 거는 또다시 이제 그 오답 노트에 대한 풀이를 보강해 주거나,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일주일치씩 1, 2테스트 쌓일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으로 또다시 프린트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애들마다 오답이 다르다는 말씀. 그렇죠. 1, 2테스트는 다 다르게 틀릴 거니까. 테스트에 대한 오답인지 아니면 자체 교재에 나가는 아이들이 과제가 있잖아요. 네네네. 과제에 대한 오답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과제에 대한 오답은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그거 중에 해결이 안 된 건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이 돼도 한 번 틀린 거는 여러 번 풀어봐야지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이들이 챙겨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은 저희가 단과 수업이어서 제가 길게 가면 그런 걸 다 챙겨줄 수 있지만 3주잖아요. 3주 동안 그렇게 하면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있는 거는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따로 관리해서 애들마다 과제로 프린트를 주면 아이들이 여러 번 풀어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해주는지 아니면 1, 2테스트 정도까지는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합니다. 네. 일일 테스트 문항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날 30분에서 30분 정도의 내외로 볼 수 있게 그날 배웠던 수업 한 10문제 정도 내외 정도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10문제 정도에서 이제 틀린 거에 따라서 이제 틀린 내용 오답 노트 진행하고, 또 너무 많이 틀렸으면 그 클리닉 시간 이제 개별 보강을 하고, 상태 결과가 좋으면 이제 그만큼 시중 문제집 선정을 좀 어려운 걸 선정하거나 하는 식으로. 근데 고1은 제가 담당하기 때문에 시중 문제집을 선정해서 하지만 고2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조금 다르실 수도 있고요. 한 문제로 동일하게 나가거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부원장님이 이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